자, 간만에 또 작업대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는 바로 게이트 타이탄의 버전 3 버전 AK용 타이탄이고요. 유난히 현재 전자회로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달 생각은 없었는데 저번에 게임을 뛰다가 LCT AK를 쓰는데 방아쇠가 잠겨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슬프더라고요. 이게 타이탄을 쓰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이 성능충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LCT AK에 세팅하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베이스가 될 총은 LCT AK 74UN이고요. AK에서 74UN이에요. 사실 비타즈로 사고 싶었는데 비타즈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은근히 또 크더라고요. 핸드가드도 약간 74 규격이랑 비슷해가지고 네, UN으로 하는 게 아마 제일 아담하고 탄창도 범용성이 좋을 것 같아서 기관단총으로서 하나 구비를 해봤는데 역시 LCT답게 순정 기박이 나쁜 건 아닌데 다소 세세하게 따지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싹 다 뜯어 고치는 건 아니고 타이탄만 장착하는 걸로 겸사겸사 타이탄 버전 3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기어박스 자체는요 순정이고요. 스프링을 M85 정도로 다운 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그 외엔 딱히 건드리는 건 없는데요. 사실 저에게 이 기어박스는 지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직 주문한 파츠들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쉘을 교체를 하지만 파츠는 그대로 옮겨갈 계획이에요. 어쨌든 지금 파츠가 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미리 공수해 놓은 레트럼스의 CNC 하우징이 있기 때문에 이 하우징을 기반으로 레트럼스 타이탄 버전 3를 세팅할 것이고요. 이제 아직은 기어는 안 왔기 때문에 파츠를 옮기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타이탄부터 오늘의 메인이죠. 리뷰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다시 순정기박 가져왔고요. 불필요한 파츠들 다 제거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기어박스 파츠 전부 분해했고 나름 청소도 해줬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기어박스 본체와 터펫 플레이트 그리고 부싱이랑 3번 기어 정도겠죠. 3번 기어랑 그리고 트리거, 네, 이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팅해 준비는 되고요. 불필요한 파츠라고 하면은 안전장치랑 글쎄 안전장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컷오프 레버가 필요 없을 테고 당연히 스위치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어차피 좀 손상이 된 배선이라 가지고 그냥 이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파츠랑 불필요한 파츠를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 타이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게이트 타이탄 버전 3 나온 지 좀 꽤 됐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좀 새로운 제품인데요. 어쩌다 보면 타이탄의 모든 종류를 다 만져보고 있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어드밴스나 익스퍼트 모델을 살 필요가 없이 이 베이직 모듈이면은 충분합니다. 구성은 회로 설치에 필요한 간단한 재료랑 배터리 잭 정도가 들어있고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게이트 팜웨어에 따른 기능의 유무가 나오는데요. 잘 보면 이게 프리코킹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옛날 기준이 지금은 이제 3.0 팜웨어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베이직 모듈도 프리코킹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이제 따져본다면요, 어드밴스랑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데 이 세팅 값의 정밀도가 좀 폭이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를 딱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형식 타이타니아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요.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적혀 있는데 솔직히 다 영어라 잘 모르겠어요. 구리스 도포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센서 유의할 점, 나사 깊이라든지 나사 와셔의 선택, 스티커 부착의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설명이 다 되어 있네요. AK가 나오는구나. 뭐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 다 읽어보고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이탄 회로 3형식 버전의 베이직 모듈 본체이고요.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길이가 길어졌죠. 기어박스에 맞추다 보니까 좀 길이가 길어진 건데, 하단에 기어 센서가 있고 아마 얘가 트리거 센서인데, 트리거 센서가 묘하게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타이탄이랑 여러모로 많이 비슷합니다. 바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기어박스에 관통시킨 다음에 다른 케이블들도 조심히 넣어주고 말아 넣어서 꼬이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얘는 꼬일 수밖에 없긴 한데 잘 눌러주면서 힘을 최소한으로 주면서 넣어주면은 쏙 들어가죠. 그리고 이 끝단을 안쪽에 잘 닿게끔, 삼형식이라 그런지 배선 정리가 좀 어렵긴 해요. 이 구멍 사이로 이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영상 찍은 하기 좀 힘들겠는데요. 어쨌든 잘 정리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잘 들어가네요. 아까 그 조그만 상자 이게 있잖아요. 이 상자에 들어있던 파츠들인데 와셔가 정말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스티커도 있고요. 이제 와셔가 사이즈별로 있는데 아마 이 와셔가 타이탄 본체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3형식, 이번 3형식 같은 경우는 컷오프 레버 위치에 있던 그 나사 구멍에 타이탄을 고정하게 되는데요. 이 와셔를 통해서 타이탄 기판 자체를 눌러주고 위에 나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0.1mm로 충분할 것 같고,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컷오프 레버에 달려있던 나사를 이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이탄 나사를 체결할 건데, 와셔 같은 경우는 0.1m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솔직히 두꺼운 게 아마 제일 튼튼한 게 잘 고정이 될 텐데, 섹터 결을 대봤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어를 댔을 때 간섭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0.1mm 솔직히 절대 간섭 없겠지만 좀 더 두꺼워지면 이제 기판이랑 기어에 닿으면서 저항이 좀 생기겠죠. 이 부분은 체크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널널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0.3mm 짜리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 항상 나사 고정제 한 방울 정도. 너무 많이 발랐다. 자,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나사 살짝 적실 정도만 바르면 되고요. 이 형식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이 있잖아요. 베어링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약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쪼아서 이렇게 와셔가 어느 정도 가운데에 자리 잡게 조립해주면은 타이탄의 위치 고정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타이탄의 메인 컨텐츠죠. 센서 스티커를 붙일 차례입니다. 센서 스티커 같은 경우는 셀렉터 플레이트용 기다란 스티커가 있고, 작은 스티커 여러 개 잘려있는 스티커 한 판이 있고, 트리거의 유격을 잡아주는 두께별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LCT AK 뿐만 아니라 모든 AK 전동건의 고질적인 특징인데요. 이게 방아쇠를 결합을 했을 때 흔들면 조금씩 유격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유격이 좀 많이 있는 상태 유지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밀하게 인식해야 되는 전자회로인데 이 형식 트리거에 비해서 좀 인식이 좀 정교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가 두께별로 넣어서 유격을 잡는 거고요. 유격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트리거 와셔를 이것저것 한번 넣어봤는데 아마 사이즈가 계속 돼보니까 0.3mm가 LCT AK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0.3mm 하면 될 것 같아요. 방아쇠를 한번 앞뒤로 움직여 보시면서 좀 더 잘 접착이 되게끔 해주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에 센서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겠죠? 센서 스티커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한데 방아쇠 기준에서 가르키는 옆에 오른쪽에 붙이시는 거예요. 오른쪽 칸에다가 붙이면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잘 누르면서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자, 트리거가 끝이 났으니 이제 셀렉터에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센서 스티커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자, 셀렉터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이 아니구나. 이전 작품의 이 형식 같은 경우는요, 그냥 생 스티커였던 느낌에 비해서 약간 얘는 탄력이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셀렉터 플레이트 본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다란 AK 셀렉터가 있죠. 이렇게 위치하게끔 붙여주는 게 맞고요. 아마 이 셀렉터에서 이제 빛이 반사되지 않는 곳을 인식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중립을 잘 맞춰서 하단부에 약간 이렇게 지탱을 해줄 수 있게 붙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확실히 이 부분은 차라리 물리 스위치였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이 광 센서가 장점이 많으니까 고집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항상 타이탄을 조립하실 때 바로 완전 조립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방아쇠라든지 섹터 기어만 따로 조립을 한 다음에 세팅을 점검 한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현재 이제 타이탄이 일단 장착이 되었고 세팅이 아직 잘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태로 작동을 하면은 작동 자체가 안 되니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프로그래밍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탄 유저라면은 무조건 있어야 할 파츠인 USB 케이블 파츠와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젠더 정도가 필요하고요. 휴대폰 세팅이 제일 편해요. 자, 이렇게 단자를 연결하시고 타이탄 유저라면은 있어야 할 앱이죠. 게이트 타이탄 컨트롤 스테이션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자, 휴대폰을 이렇게 연결하시면요. 자, 휴대폰 본체 연결하겠냐는 메시지가 뜨면서 연결 확인이 뜹니다. 저 최근에 쓰던 게 3.01 베타 버전이었는데 3.03 베타 또 나왔는데 제가 3.03 베타 아직 써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3.0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무조건 3.0 이상 쓰는 거 추천드려요. 자, 센서에 들어가시면요. 자, 전 현재 건드린 상태라서 이런 메뉴가 뜨는데 초기에는 아마 작동 안 하는 이유가 센서가 동기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서 방아쇠를 꼭 단발로 두고 꼭 당긴 상태로 넥스트, 놓은 상태로
넥스트를 누르면요, 설정이 뜨고 방아쇠가 게이지가 입력이 됩니다. 천천히 당겨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아쇠에 맞게 게이지를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전 좀 민감한 게 좋기 때문에 30 이 정도로 맞추고 할 거고, 밑에 있는 이제 2스테이지 트리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AUG처럼 살짝 당겨서 단발로 하고 쭉 당겨서 연발을 하는 것을 구현한 건데, 이거는 취향껏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스테이지로 할게요. 파이어 셀렉터 역시 동결 한번 해줘야 되고요. 세팅에 들어가서 매뉴얼 고를 수 있는데 AK 타입으로 할지 G36으로 할지 AUG 타입으로 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AK니까 전 AK로 할게요. 넥스트. 자, 세미로 올려주고 넥스트. 오토로 내려주고. 근데 AK 셀렉터 특성상 조금 흔들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살짝 흔들어주시고 이렇게 넥스트. 마지막에 세미로 내려서 이렇게 넥스트. 한 번 더 오토로 넥스트 하면은 현재 자신 셀렉트 모드가 인식이 됩니다. 세이프 오토 떠야 되는데 오토 잘 안되죠. 이래서 AK가 좀 난감하다는 거예요. 세미 안되죠. 하지만 하단의 메뉴를 통해서 셀렉트의 각도를 좀 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현재 오토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오토를 좀 줄여주시면은, 줄이다 보면 세미가 이렇게 작동하죠. 좀 더 타이트하게 해볼까요? 오토 너무 예민하구나. 이렇게 하고 세미 오토 세이프. 잘 되네요. 자,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는데, 자, 게이지를 보시면요, 미세하게 진동하시는 게 보이시죠? 이게 세팅이 잘못된 게 아니라 AK 셀렉터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셀렉터 인식을 딱딱하는 게 아니라 좀 널널하게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정해 보시면서 자신이 알맞는 셀렉터 값을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토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네요. 신기해라. 네, 이러면 또 세이프에서 연발도 잘 안되니까 좀 더 예민하게 해주면은 버그 없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기어 센서 들어갈게요. 기어는 이제 3번 기어 손가락으로 직접 돌렸을 때 삼형식 이게 문제네요. 특히 렌치들을 이용해서 기어를 돌렸을 때 브레이크와 투스가 잘 인식이 되는지 확인하시면은 이제 시스템 세팅 끝이 났습니다. 힘드네요. 자, 세팅에 들어오시면요, 자, 셀렉터라든지 배터리 워닝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설정 방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게이트 타이탄의 종합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한 세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어주고, 타이탄이 이게 아마 배선 선택 메뉴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앞배선을 고려를 하고 만든 것 같아요. 배선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앞배선 앞으로 밀어 쓰시는 분들은 편할 수도 있긴 한데, 저같이 탑커버에 수납하실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잘라가지고 배선을 조정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배터리는 7.4V 튀니지 나노테크 배터리 쓸 거고요. 자, 기존 타이탄과는 다르게 안전 상태에서는, 옛날에는 단전에서 클릭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파츠를 막 제거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상태에서는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뭐 버전 2에 비하면은 안전 상태에서 뭔가 모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없긴 한데, 솔직히 그게 좀 위험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단발부터 보도록 하죠. 단발을 내리면은 깔끔하죠?
현재 프리코킹을 끈 상태인데 상당히 준수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탄에 많이 오해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타이탄을 단다고 단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터의 성능과 기어의 성능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모터와 기어에 대비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줘서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의 성능 차이도 있고요. 자, 연발 한번 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연발 사이클 체크를 안 하고 있음에도 연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타이탄다워요. 네,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현재 SHS 하이토크 모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SHS 모터가 다소 발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TN리 모터를 사용할 때는 발열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예를 들어 로넥스라든지 SHS 모터, 그 TN리 중에 스피드 모터 계열이 발열이 좀 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낮은 스피드의 토크 계열이 좀 발열이 덜한 것 같은데 SHS는 그럼에도 토크인데도 발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프리코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K 같은 경우는 아무리 타이탄으로 세팅했어도 이게 좀 버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돌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리코킹을 킬 때는 단발 한번 쏘시고 셀렉터를 자, 트리거 한번 당기시고 셀렉터를 한 번 올리면은 프리코킹이 꺼지는 거고, 두 번 올리면은 자동 프리코킹이고요. 이게 세 번이 올리면은 수동 프리코킹이 작동됩니다. 수동 프리코킹의 경우는요, 미리 자신이 설정해놓은 프리코킹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발에 프리코킹을 꺼서 연발 상태는 노즐과 피스톤을 전진시킬 수 있게 해놨고, 단발에는 프리코킹을 유지하게 해놨어요. 자, 보도록 하죠. 자, 초타는 방아쇠를 당기는 걸로 피스톤 후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소 사이클은 느린데 이 다음부터 빨라지게 됩니다. 자, 프리코킹의 단계를 제가 강하게 넣은 게 아니라서 조금 느려질 수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연발로 셌을 때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는 단발을 보시면은 이게 좀 들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미세하게 조금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리게 세팅했냐면요, 수동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서 프리코킹에 버그가 생깁니다. 그래서 11V를 쓰면 이 점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1V를 꽂고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V예요. 프리코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4가 나갈 수 있어가지고 미리 세팅을 해봐야 되는 건데, 초탄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걸 알 수 있죠. 연발로 하면은 원척이 빨라가지고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어쨌든 수동 프리코킹 세팅이 이렇게 있고, 자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 번, 두 번.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프리코킹이고요. 지글 딱 자리 잡아준 것 같아요. 소독하죠. 거의 기어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나가는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7.4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7.4입니다. 자, 한두 발은 사이클을 측정을 한 다음에 다시 잡아주는 게 보이죠? 와, 거의 일반 전동에서 11V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리코킹 확인은 이 정도로 됐고요. 정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타이탄 AK용의 간단한 확인이 끝이 났고요. 이것으로 거의 제가 모든 타이탄을 다뤄본 것 같은데, 차세대는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에 타이탄을 전부 정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이제 타이탄의 제품 리뷰는 더 이상 아마 웬만해서 안 올라올 것 같고요.
타이탄의 세밀한 설정이라든지 세팅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타이탄 세팅 종합편으로 영상 따로 올릴까 합니다. 그거 기대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여우였습니다.